공자가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았을까요? 이 나이에 나에게 친구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깊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과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까?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였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공자는 이미 2500년 전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말만 하지 않았고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 관계. 공자의 철학을 한 글자로 말하라고 한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는 글자는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말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태도라는 점입니다. 공자의 철학은 산속에서 혼자 깨닫는 철학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족 안에서, 이웃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질문은 늘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식인가? 자식에게 나는 어떤 어른인가?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의 핵심효의 진짜 의미. 공자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부모님 말을 무조건 잘 듣는 것,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고 참는 것, 부모님에 관해서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하지만 공자는 효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공경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부드럽게 간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효란 무조건 부모 말에 침묵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충분히 잘해드렸는지, 미안했던 순간은 없는지, 끝내 하지 못한 말은 없는지. 공자는 말합니다. 완벽한 자식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는가 입니다. 부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부모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원망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할 말은 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부모에 대한 효의 출발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간섭을 경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관계는 단연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공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고 이끌되 억지로 끌고 가지 말라. 공자는 부모됨의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본보기. 공자는 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몸으로 본을 보여라.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기억하고 본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은 점점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야 할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택은 자녀의 몫이다. 공자의 말처럼 부모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부관계, 예의 중요성. 공자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랑에 앞서 예를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란 형식이나 격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기 쉽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한다. 존중이 사라질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공자 철학에서 부부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는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잘 유지됩니다. 친구와 이웃, 어른의 인간관계. 공자는 친구 관계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관계는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 말이 통하는 친구,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친구,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공자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가 다르면 함께 가지 않는다. 공자의 이 말은 관계를 함부로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위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공자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말 것. 마음은 주되 나를 잃지 말 것. 이 균형이 바로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관계는 인생의 거울이다. 공자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새로 쌓기보다 지나온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미안했던 관계, 고마웠던 관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관계 등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부, 친구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워낼 건 비워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균형될 것입니다.